영양제를 먹으면 여드름이 진짜 없어질까? 어떤 영양제들은 염증도 가라앉게 해준다고 하는데 과연 그 영양제가 여드름을 없애는 데 있어서 과연 정말 근본적인 해결책일까? 사실 제가 이번 영상 주제가 여드름 영양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찍다 보니까 이게 양심이 찔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지금까지 여드름을 없애었던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정말 이 영양제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아니면 뭐 그냥 이거라도 꾸준히 먹으면 여드름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그냥 기댈 곳이 필요했던 건 아닌지, 제가 이번 영상을 기획하면서 다시 저를 돌이켜보게 됐는데 제가 직접 체감하지 못한 걸 단순히 뭐 논문 자료나 제품 상세 페이지에서 알려주는 효과들만으로는 이걸 제가 적극적으로 막 추천드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이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닙니다. 영양제는 약이 아니라 식품이에요. 기능성 식품.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멸치가 뼈에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멸치를 막 때려 넣는다고 해서 골다공증이 해결이 될까요? 이 멸치는 뼈가 튼튼하게 자라도록 도와주는 식품인 거지 이 뼈 문제를 해결해주는 치료제가 아닙니다. 영양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몸의 어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는 치료제가 아니라 이게 몸 상태를 조금 보조해주는 보조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드름도 보면 아무리 염증 관련해서 영양제들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도 이 여드름이라는 게 호르몬 영향도 받고 피지 분비부터 모공이 막히는 과정까지 이게 막 다 같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생기다 보니까 이 영양제 하나로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느끼기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이 미치게 폭발하는 시기거나 피지 분비가 미쳐 날뛰는 상태면 이 영양제를 아무리 먹어도 효과를 못 느끼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뭐 청소년 여드름이 그렇겠죠. 이 10대 여드름 대부분은 호르몬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염증성 여드름이 대부분 올라오게 되는데 이때는 식품을 더 먹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무엇보다 여드름 자체가 영양소 결핍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청소년기 때는 이 영양제로 인한 여드름 개선은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정신건강에는 또 좋으실 겁니다. 제가 실제로 여드름 영양제라고 불리는 것들이 가장 효과 없었던 시기도 이 청소년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뭐 다른 건강적인 이유로서 영양제를 챙기는 건 괜찮은데 이 여드름을 없앨 거라고 영양제를 막 찾아다니지 마세요. 그 시간에 차라리 잠 더 자고 그리고 뭐 피부과에서 피지 압출 관리하고 차라리 병원 가서 피지 조절제 받아서 관리해주시는 게 훨씬 효과 좋습니다. 자, 그럼 영양제는 아예 손도 대면 안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20대 후반에 달려가면서 영양제를 챙겨 먹고는 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뭐 청소년 때보다는 호르몬이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리고 뭐 식단부터 뭐 여러 피부 관리들도 같이 넣어주니까 이제서야 제가 약발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약발도 막 여드름에 효과가 미친다 이건 아니고 뭐 피지가 좀 덜 올라온다든지 염증이 올라와도 금방 사그라든다든지 이 여드름에 있어서는 딱 그 정도입니다. 더도 덜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만약에 본인이 청소년이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좀 넘기셔도 좋고 20대부터 이제 성인이 되신 분들 중에서 앞으로의 여드름이 좀 덜 올라올 환경 정도는 이 영양제들로 세팅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제가 이 여드름에 맞춘 영양제 종류들을 찾아서 딱 6가지 정도로 빠르게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막 어려운 용어들이 막 나올 건데 이건 전혀 모르셔도 됩니다. 그건 전문가가 알아야 할 영역이고 알아도 제가 알면 되는 거지 여러분은 제가 정리해서 숟가락으로 떠주는 거 먹기만 하세요. 오늘은 제품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는 배속을 하든 중요한 내용을 캡처를 하든 아직까지 안 나가고 있으면 꼭 이 정보는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염증 완화에 그렇게 좋다는 오메가3부터 들어가 볼게요.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오메가3는 뭐 오메가3를 먹어라 이게 아니라 오메가3 표지 앞에 보면 막 숫자들이 복잡하게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오메가3를 검색해보면 또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또 무슨 종류를 먹어야 하며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건 무슨 의미며 그냥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거 다 치우고 여드름이나 염증 이런 계통에서 우리가 딱 신경 써야 할 것들만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여러분도 가장 많이 알고 있을 법한 이 EPA, DHA 이런 용어 보이시죠? 이건 그냥 쉽게 말해서 EPA가 염증을 담당하는 쪽이고 DHA가 신경을 담당하는 역할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대부분은 그냥 이 함량값이 EPA 및 DHA 함유 유지 이렇게만 적혀있는 제품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보통 오메가3를 추천해주시는 분들을 보면 뭐 DHA, EPA 숫자 총합이 1000 이상은 먹어야 한다 500 이상은 먹어야 효과가 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이 총 함량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염증에 도움이 되려면 EPA 숫자 함량이 높아야 합니다. EPA 그러니까 하루에 최소 EPA를 1000 이상 먹어야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검색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EPA가 높으면 가격이 더럽게 비싸집니다. 이게 실제로 해외 직구 사이트를 봐도 EPA가 600 이상 넘어가 버리면 대부분 7만원에서 10만원대까지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또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학생분들이나 사회초년생 분들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성비로 시작하시는 게 좋은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3만원대 이하로 먹을 수 있는 EPA 최고 함량을 찾아서
점심 저녁으로 2번 나눠서 먹어주는 겁니다. 우선은 비싼 거 먹기 전에 가성비템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업그레이드를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제품은 가성비로 유명한 나우푸드 제품인데 이거는 이제 90정 정도 들어가 있고 가격은 한 2만원대 중반 정도 될 거예요. 저는 이걸로 점심 저녁 식후에 하나씩 먹어주고 있는데 뭐 2번 먹기가 좀 번거로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또 뭐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식후에 무조건 먹어준다 이것만 습관화를 해주면 딱히 저는 불편한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비타민 D가 1000IU 정도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섭취해 주시면 비타민 D는 따로 챙기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근데 이 제품의 유일한 단점 딱 하나만 알려드리자면 이게 식후에 바로 복용하면 괜찮은데 밥을 먹고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이걸 섭취를 하면 비릿한 향이 조금 올라옵니다. 그래서 냄새에 너무너무 예민하신 분들은 굳이 추천드리진 않고 가성비로 식후에 바로 드실 수 있는 분들 정도면 추천드려볼게요. 근데 나는 그냥 처음부터 돈 좀 제대로 주고 먹어볼래 하면 자로우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EPA가 800짜리거든요. 근데 가격이 120정에 6만원 중반대로 정도고 240정이면 8만원대까지 올라갑니다. 가격이 좀 나가긴 해요. 그래서 나는 냄새에 너무 예민해서 비릿한 향 자체를 극혐한다 하시는 분들이나 여유 좀 되시는 분들은 자로우로 시작해보시고 사회초년생 분들은 나우푸드 제품으로 시작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제품들은 하단에 링크까지 걸어드릴 테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이나 설명란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아연. 우리가 여드름 얘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영양제가 바로 이 아연인데 사실 이 아연이라는 건 원래 부족한 영양소는 아닙니다. 이게 일반적인 건강유지 목적이라면 솔직히 따로 챙겨 먹을 필요까지는 없는 영양소예요. 왜냐면 우리가 먹는 뭐 소고기나 돼지고기, 달걀, 견과류 이런 음식들에 아연이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식단이 괜찮다면 몸에서 아연이 완전히 바닥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연은 오메가3처럼 계속 소모되는 구조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매일 채워야 하는 필수 영양제 카테고리에서는 거리가 좀 멀어요. 그래서 뭐 사람마다는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뭐 일반인 분들은 굳이 찾지 않으셔도 괜찮다는 주의인데 근데 이게 또 여드름 관리 관점에서는 얘기가 조금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여드름 관리할 때는 이 아연이 여드름에 취약한 피지선 자극 반응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뭐 스트레스, 호르몬, 자외선, 뭐 수면 부족 이런 자극들이 들어오면 피지선 입장에서는 지금 위험한 상황인가? 그럼 이때부터 우리 몸 안에 있는 이런 경보 스위치가 켜지면서 이런 염증 신호들을 뿌리게 됩니다. 이게 결국 피지선 주변에서 염증 반응이 확 올라가면서 여드름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연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 경보 스위치가 너무 쉽게 켜지지 않게 완충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정도의 자극은 괜찮다, 굳이 염증까지 올릴 필요는 없다, 진정해, 이렇게 피지선 반응을 안정시키는 쪽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연이 잘 작동을 하면 이 피지선이 자극을 받아도 염증 단계까지 쉽게 폭주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떤 아연 제품을 골라야 되고 얼마나 먹어야 하냐? 우선 뭐 이건 큰 차이는 없다고는 하는데 염증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피콜리네이트라는 형태의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무슨 갑자기 이상한 영어가 튀어나오냐 이럴 수도 있는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아연에도 형태가 동그란 게 있고 뭐 삼각형 형태가 있고 뭐 별 형태가 있고 이렇게 타입들이 막 다 다릅니다. 근데 이 아연이라는 미네랄 자체가 원래 장에서 흡수율이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고 이 식이섬유나 음식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실제 몸에 들어오는 양 차이가 꽤 커요. 그래서 여러 형태를 비교한 연구들을 보면 피콜리네이트 형태가 혈중 아연 농도를 가장 잘 올렸다는 데이터들이 가장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여드름이나 염증 관리 목적으로 이 아연을 드실 분들은 저는 피콜리네이트 형태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은 나우푸드 아연 피콜리네이트 50mg 이 제품이에요. 뭐 보통 함량은 하루에 15에서 30mg 정도 범위를 가장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한 알에 50mg짜리라서 매일 말고 3일에 한 번 정도만 섭취해주면 여드름이나 염증 관리용으로는 충분할 겁니다. 보통 이 흡수율은 아침 공복이 제일 좋다고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아침에 빈속에 먹으면 속이 굉장히 울렁거려요. 그래서 저는 점심이나 저녁 식후에 드셔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영양제는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뭐 염증이나 트러블에 있어서 장 관리가 중요하다는 건 뭐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거 넘어가고 아마 많은 분들이 장 관리한다고 하면 유산균,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프리바이오틱스를 더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프로바이오틱스는 말 그대로 균을 직접 넣는 방식인데 이게 생각보다 변수들이 꽤 많아요. 자, 예를 들면 균이 위산이나 담즙 환경 때문에 장까지 도달하기 전에 죽을 수도 있고 또 장에 들어가더라도 이 균들이 정착을 못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균 주수를 막 몇백억 개 이렇게 계속 신경을 써줘야 되고 이게 똑같은
유산균 제품이라도 사람마다 효과 편차가 굉장히 심하게 나서 추천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근데 반대로 프리바이오틱스는 접근 방식이 좀 다릅니다. 이게 균을 직접 넣는 게 아니라 장에 이미 있는 유익균들한테 먹이를 공급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장내 유익균들이 스스로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이 프리바이오틱스는 대부분 식이섬유 형태라 위산의 영향을 받아서 죽는 구조도 아니고 비교적 대부분은 대장까지 안전하게 도달하기 때문에 꾸준히 관리만 해주면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요즘에 이런 장 연구에서도 균을 계속 넣는 것보다는 이 장 환경을 먼저 안정시키는 접근이 더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는데 이 프리바이오틱스는 단순히 장내 균만 늘리는 게 아니라 이 밥 먹고 올라오는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드름에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혈당 상승하면 뭐가 올라가요? 인슐린도 상승하고 IGF-1이 증가해서 피지 분비까지 증가하게 된다. 이 구조잖아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발생하면 피지선이 자극을 받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혈당을 관리를 해라. 이건데 이런 프리바이오틱스 같은 식이섬유들은 또 식후 혈당을 잡아주기 때문에 혈당 문제로 인한 염증을 잡아주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좋습니다. 저는 적극 추천드려요. 이 프리바이오틱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제품은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썬파이버 이 제품이에요. 이건 pH 지지라고 하는 구화검 식이섬유인데 프리바이오틱스 중에서도 이 pH 지지가 다른 종류들보다도 가스나 복부팽만이 적고 장 유익균 증가 관련 연구도 굉장히 많은 성분이에요. 보통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면 이눌린이나 FOS 같은 성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가스가 많이 차거나 배가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pH 지지라고 하는 구화검 식이섬유는 아니다. 이건 몰라도 됩니다. 어려운 건 넘어가자고요. 이런 개념이 궁금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pH 지지가 다른 것보다 장이 편해서 이 프리바이오틱스 입문용으로는 가장 많이 추천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을 하루에 5에서 6g 정도 물에 타서 이거 한 스푼이 6.25g이거든요. 이거를 밥 먹기 전에 물에 타서 먹거나 식사 중에 같이 드시면 가장 중요한 이 식후 혈당 상승을 줄여주고 장내 유익균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는 효과 좋을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알려드릴 영양제는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아이러니한데 제가 아이러니하다고 한 이유는 우리는 피부 때문에 햇빛을 피하고 선크림을 바르잖아요. 근데 이 선크림 때문에 오히려 비타민 D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렇다고 선크림을 바르지 마라 이건 아닌데 이 비타민 D가 은근히 현대 사람들한테 결핍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여드름이랑 관련이 있냐? 아시다시피 면역이나 염증 반응에 관여한다는 건 당연한 얘기고 이 비타민 D가 사실 이 피지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피지세포에는 비타민 D 수용체라는 게 있어서 비타민 D가 충분하면 이 피지선이 과하게 활성화되는 걸 어느 정도 억제를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실제 연구 자료들도 보면 여드름 환자들 중에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경우가 많다는 자료들도 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비타민 D가 피부에서 항균 펩타이드라는 물질 생성을 도와주는데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여드름 균에 대한 피부 방어 시스템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드름 균이 피부에서 과하게 증식하는 걸 어느 정도 억제해주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다시 여드름 균이 피부에서 과하게 증식하는 걸 어느 정도 억제해주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비타민 D 하나 먹는다고 여드름이 바로 막 좋아진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피지선 환경이나 피부 염증 환경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보조적인 역할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D도 보면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비타민 D2 그리고 비타민 D3. 일반적으로는 D3 형태가 체내 흡수율이나 유지력이 더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대부분은 D3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제품은 나우푸드 비타민 D3 K2 이 제품이에요. 여기 뒤에 붙어있는 이 K2는 비타민 K2를 뜻하는데 이게 비타민 D랑 같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칼슘 흡수를 늘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K2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그 흡수된 칼슘을 뼈 쪽으로 잘 보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요즘 비타민 D 제품들을 보면 이렇게 D3랑 K2를 같이 넣은 제품들이 꽤 많습니다. 보통 비타민 D는 1000에서 2000 정도를 많이 권장하기 때문에 이 제품처럼 1000 정도 용량이면 하루에 한 캡슐 정도 식사 후에 챙겨주시면 충분하실 겁니다. 그리고 비타민 D가 아무래도 지용성 비타민이다 보니까 식후에 오메가3랑 같이 드셔주시면 흡수율도 좋아질 거예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이 스트레스 관리나 수면에 좋다, 또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르티솔을 낮춰준다, 이런 기본적인 얘기들은 아마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알려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마그네슘도 결국 형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형태. 그러니까 이 마그네슘도 아연처럼 어떤 형태로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퀄리티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그네슘 구조를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 마그네슘은 보통은 원소 마그네슘에 이렇게 다른 물질들이 붙어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물질에 붙어있느냐에 따라서 흡수율이나 장 자극도나 작용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 말레이트, 마그네슘 트레오네이트 이런 형태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 마그네슘 제품들
제품들을 보면 아무 형태 표시 없이 표지에 그냥 마그네슘 400mg 이렇게 적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물론 모든 제품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 형태 표기 없이 그냥 단순히 마그네슘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는 산화 마그네슘일 확률이 높아요. 이게 제일 싸거든요. 근데 이 산화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낮은 편이라서 영양 보충 목적보다는 이게 장으로 물을 끌어당겨서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작용 때문에 제산제나 변비 완화 목적으로 더 많이 쓰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품에 마그네슘 400mg 이렇게만 적혀있고 형태가 따로 안 적혀있다면 이 산화 마그네슘일 가능성이 꽤 높을 수 있다는 건 꼭 참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마그네슘도 사실 목적에 맞는 형태를 고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장 관련 목적이면 지금처럼 산화 마그네슘, 또는 뭐 근육 피로나 무기력적이면 말레이트,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목적으로 하는 스트레스 관리나 수면 퀄리티를 개선시켜주는 글리시네이트, 이런 형태들이 더 중요한데 복잡하죠. 그래서 다른 건 다 집어치우고 우리가 진짜 선택해야 할 거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출 이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만 찾으면 됩니다.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은 이 나우푸드의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이 제품이에요. 이 마그네슘은 하루에 200에서 350mg 정도 취침 1시간 전에 드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걸 또 너무 많이 먹으면 마그네슘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200짜리거든요. 아마 입문자분들도 부담 없이 섭취가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마그네슘을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원래 알약이 진짜 개 커요. 알약이 오메가3만큼 큽니다. 그래서 이게 목 넘김이 불편한 제품들이 많았는데 이 알약은 딱 진짜 기본적인 알약 크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크기 때문에 마그네슘을 좀 기피 하셨던 분들은 이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제품은 괜찮으실 겁니다. 뽑은 김에 먹을까요? 자, 계속하시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20대 초반에 유일하게 효과 봤었던 영양제, 바로 판톤텐산. 제가 여드름 카테고리에서 PD 조절제 다음으로 유일하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영양제인데 사실 이 영양제가 호불호가 정말 많습니다. 이 판톤텐산을 아무리 먹어도 효과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걸로 개기름이 확 줄었다 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이 봤어요. 물론 이 판톤텐산이 다른 영양제들보다는 연구자료도 좀 적다고는 하는데 이건 제가 인트로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효과를 못 보시는 분들은 아직 판톤텐산의 효과를 누릴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피지 문제가 아니라 식단이나 호르몬이나 뭐 다른 부가적인 영양들 때문에 이 영양제가 지금은 효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그 호르몬들을 이 식품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위치라는 겁니다. 근데 20대 초반부터나 호르몬이 좀 빠지고 스킨케어도 좀 할 줄 알고 식단도 어느 정도 클린한 상태에서 이 판톤텐산을 드셔보시면 이게 이제 개기름부터 시작해서 확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진짜 줄어들어요. 아시죠? 저는 체감 안 되는 거 말 안 하는 거. 제가 영양제로서 효과 본 제품들이 진짜 정말 몇 개 안 되는데 이 판톤텐산의 효과가 진짜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20대 초반을 지나고 있거나 20대부터의 그 이후분들은 이 판톤텐산을 드셔보시면 왜 이 영양제를 여드름 영양제라고 추천하는지를 잘 아시게 될 겁니다. 제품은 자로 판톤텐산을 드시면 되고 뭐 퀄리티 더 높은 제품들을 드셔도 아무 상관은 없는데 아마 가격대가 좀 더 나가는 제품은 그 비오틴이 좀 더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 판톤텐산이 우리 그 두피랑 관련있는 비오틴 그 흡수 경로랑 같아서 이 판톤텐산만 무작정 때려 넣으면 정말 드물게 탈모까지는 아니고 그냥 머리가 조금 빠지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비오틴을 같이 먹어주는 건데 제가 느꼈을 때는 진짜 하루에 막 3,000, 4,000씩 때려 넣지 않는 이상은 저는 그렇게까지 막 머리가 빠진다거나 그런 느낌은 느껴보지 못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비오틴을 따로 섭취를 해줬었는데 혹시나 두피가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바노바기 제품에 그 비오틴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제품을 드시면 따로 비오틴까지 섭취를 하실 필요는 없으실 거예요. 근데 조금은 비쌉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영상 초반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우리 청소년 분들은 여드름을 위한 영양제를 굳이 찾아다니지는 마시고 그때는 그냥 잠 잘 자고 식단 관리해주고 매주 피지 정리만 잘해주면 큰 파도는 무조건 넘길 수 있으니까 너무 영양제에 목숨 걸지 마세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제품도 추천을 드렸지만 솔직히 이 여드름이 미친듯이 터질 때는 이 영양제라는 게 솔직히 의미가 없는 경우가 저는 되게 많았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 영양제라는 건 약발 받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뭐 20대 후반분들이나 30대 분들을 보시면 뭐 이제는 영양제가 없으면 하루가 힘들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그 뜻입니다. 영양제는 다 약발이 받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약발이 받는 시기라면 이제 본인이 좀 늙었다는 뜻이겠죠? 영양제의 효과를 아직까지 못 느끼신 분들은 본인이 아직까지는 건강하다는 뜻이니까 너무 죽어라 목숨 걸지 마세요. 제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차라리 판톤텐산은 꾸준히 먹어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드름 관리로서 그거는 효과가 좀 좋았어요. 그게 약간 이소티논처럼 입술이 살짝 바짝바짝 마르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굳이 만약에 이 영양제로서 여드름을 한번 고쳐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판톤텐산을 한 번쯤은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매번 영양제를 소개시켜 드려야지 하다가 이제서야 정리하게 됐는데 영양제는 꾸준함과 타이밍이 전부인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피부라는 것도
것도 결국은 꾸준함이 중요한 거니까 이번 영상 보시고 이 영양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참고해서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난 간다. 바이.